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발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네, 제가 지난번에 11월 달에 중국에 선전을 갔을 때 저는 철인 정치도 좋지만 좀 힘들다라는 게 있어서요. 뭐 개인적으로 뭐 중국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그 몇 가지 제가 조금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패스를 자기 신분증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 차가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요. 낮에는 몰랐는데 밤에 뻥뻥뻥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과속 단속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는 이런 거 좀 싫다. 제가 조금 자유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느껴졌었는데, 그 과거에 일제 압제 치하에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걸, 그리고 또 향후에 굉장한 후폭풍이 있을 것을 조금은 좀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독립을 외쳤을까요? 네. 그만큼 자유는 귀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자유, 또 토론할 수 있는 자유, 이건 정말로 고귀하고 귀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뭐 중국은 유튜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과거 이렇게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는 3월 1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공휴일이라는 것을 핑계로 저는 지금 거제도에 나와 있습니다. 바닷가 어제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이거 컴퓨터 그래픽 아니고요. 잘하면 이 바닷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조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거제도에 내려왔고요. 보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3월 1일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바람이 조금 붑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약한 스탠드를 좀 들고 왔는데 이 스탠드가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빠질 뻔해가지고 중간에 화면이 휘청거리다가 많이 휘청거릴 것 같으면 제가 휙 달려들 거라는 거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세상은 반도체로 돌고 있구나. 미국 시장은 보고 싶은 곳에 더 집중하는구나 라는 오늘장 두 마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반도체가 좀 압도적인 날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나 올랐어요.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 올랐습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0.9%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다우는 겨우 0.12%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S&P는 0.5% 오른 거에 비하면 나스닥의 0.9%, S&P의 0.5%는 누가 캐리했다? 네, 반도체가 캐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무려 2.7%나 올랐으니까요. 또 그중에서 이 반도체는 누가 캐리했느냐? 이번엔 엔비디아냐? 아니다. 엔비디아 아니었다. 누구였느냐? 오늘은 AMD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MD가 무려 9% 올랐고요. 시간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인텔도 2.5%, 퀄컴 1.2%, 엔비디아 1.87%에 오르면서 800달러에 까지 근처에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등도 좋은 모습 보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 정도 수준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제2의 엔비디아가 어디가 될 것인가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사실상 기업들 중에서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을 가진 회사는 AMD죠. 네, AMD가 아시다시피 GPU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GPU가 사실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1번 타자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뭐 인텔에서도 향후에 폰티오백키 그런 것들의 이제 GPU들을 만들겠지만 아마도 자사가 생산하는 CPU에 곁들어가는 그냥 양념 같은 존재 정도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역시나 AMD가 가장 유력한 기업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의 베팅도 이루어지고 있고, MI300 같은 경우는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럼 이 GPU 세상에서 최대의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받았고 AMD가 받았는데 진짜 수혜주는 누구냐? 두말할 것도 없지, 메모리 업체다.
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MR300도 그렇고 지금 H200도 그렇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메모리의 증가량이 어마무시한데 일단은 지금은 하이닉스만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수율과 생산 캐파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정말 유의미한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지나서 2분기에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으니까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얘네들의 지금 전체 D램 중에서의 HBM의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참 제가 쫓겼기 때문에 그 12단 HBM 생산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 투자자들 좀 안심시켰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현재 분위기 상에서는 그냥 톡 까놓고 우리끼리 편하게 틀릴 수도 있지만 편하게 얘기해 보면 한미 반도체의 본딩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한 지금 엔비디아가 만족하는 그런 그 HBM은 납품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한미 반도체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 그리고 들여오고 나서 세팅하고 물건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앞으로 더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서 삼성전자의 HBM 시장의 본격적인 진입은 올해 하반기부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냥 추측성 발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0일까지 이제 곧 그 2월 말까지의 그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그거 수출입 데이터 나오면은 그거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까지는 반도체 수출 수준이 52억 달러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증가를 이루었고요. 이 추세면은 조만간에 월 100억 달러 수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월 1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면 거의 연중 최고 수준의 반도체 그 수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거둘 필요가 없다라고 일단 현재 그 한국 시장에 대한 시각은 유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 시장에서 먼저 눈에 띄는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시간외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가 시간외에서 19% 폭락 중에 있습니다. 왜 19% 폭락을 했느냐? 지금 경영진의 발언이 있었는데, 와, 바람이 엄청 불어요. 실감나네. 제가 흔들리지 않고 화면이 흔들리니까 바람 분다는 게 실감나네요. 자, 그 경영진들이 내부 대출 심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 통제에 중대한 약점이 발생했다. 그걸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효율적인 감독과 위험 평가, 모니터링 활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가장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채권 쪽에서의 문제와 그리고 채권 딜을 어떻게 했을 거냐 하는 문제가 일단 떠오르고요. 왜냐하면은 장기 채권 많이 샀다가 평가 손실을 엄청 터졌는데 그 평가 손실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아마 그냥 손절을 급하게 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상업은행 관련된 노출도가 얼마나가 되느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가 또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지역은행들은 또다시 휘청거리는 상황들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업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짓누르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상업부동산이라든가 그 이쪽 그 은행 파트하고 관련해서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형은행 쪽 가운데까지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라고 보여진다면 미국 시장 전반에 좀 큰 타격을 입힐 것이고요. 만약에 그냥 중소형은행 몇 개 정도 수준에서 커버리지가 된다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PC 가격 지수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로는 안정이 되었고요. 반면 전월 대비로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전년비가 지난번에 2.9%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네 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전월비는 기존의 0.1%에서 0.4%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좋은 뉴스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1월 달에 기업들이 갑자기 가격을 급등시켰고, 그래서 이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그 다음에 CPI 많이 나왔잖아. CPI 많이 나왔으니까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전년비만 본 거예요. 전월비 이렇게 폭등한 건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미국 인플레이션 이제 멈췄네. 하락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멈췄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바이든은 똥줄 타겠고. 어쨌든. 자,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까요? 안 내리죠. 이렇게 되면 최대한 늦게 내리는 거예요. 한 5월 달쯤 내리는 게, 그 금리를 내릴 거면 한 5월 달쯤에 한번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아, 그게 아니라 6월 달이나 그 이후에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그래서 거의 약간 내렸습니다만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채권 시장이 뭐 반영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헤드라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전년비가 2.6에서 2.4로 떨어졌고, 요것도 전월비가 0.1에서 0.3%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개인 지출 전월비는 떨어졌어요. 0.7에서 0.2. 자, 지출은 좀 떨어졌습니다. 소득은 0.2에서 1.0로 오히려 대폭 올랐어요. 이게 뭐지? 근데 어쨌든 소비는 조금 주는 것 같다. 실질 개인 소비도 있는데요. 그 전월비가 0.6에서 마이너스 0.1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나왔는데, 기존에 20만 2천 명에서 21만 5천 명으로 약 한 13,000명 늘었습니다. 실업이 좀 느네? 가장 이게 선행지표 아니겠습니까? 주간 단위로 나오니까. 이거가 나와서 이게 빡빡빡 올라가고 유지되고, 그 다음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꽤 늦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겠죠? 실업률이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실업률이 좀 세게 많이 올라오게 된다면 연준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 보면 답답하지만 금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2번 또는 3번 내린다고 하는 이게, 예를 들자면 4.65% 정도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미국 금리가 낮은 걸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미국 금리가 낮은 건 아닙니다. 4.65% 정도 돼도 꽤나 높은 미국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 쪽이 안 좋아지면 금리를 소폭 내린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올라오지만 않는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는 한 2-3번은 있는 게 좀 분명히 맞다. 그만큼 금리를 많이 올려놨다라고 또 이 부분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는 달러가 103.94에서 104.15로 소폭 오르는 양상 보여주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엔이 150.70에서 150.12로 떨어져서 그런지 그 아시아 통화는 약세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일 대비 달러가 강세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세를 보여서 오늘 유로만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월요일날 정리해 드릴게요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미국 시장은, 오늘 저녁에도 미국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게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제가 좀 웃기려고 하다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후 시황방송 보시는 분들 조금 좀 불쾌하게 했던 거 있으시면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웃기려고 하다가 말이 좀 많아졌어요. 나이를 먹으면 주머니를 열고 입을 닫아야 된다는데 아직도 입이 열려 있으니 참 큰일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여러분의 행복한 연휴 3월 1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이것도 엄청나게 큰 자유다라는 것 느끼고, 또 오래도록 못 봤던, 몇 년을 못 봤던 보고 싶은 친구를 보러 올 수 있었다는 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초보적이지만 자율주행이 그나마 조금 운전하는데 편리성을 더해줘서 오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번 연휴 기간에 아주 재미난 영상들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드디어 모시고 싶었던 이주환 박사님을 모셨어요. 네, 반도체 거시 쪽에서 1인자, 세계적인 1인자입니다. 자, 국내 1인자 아니고요, 세계적인 1인자를 모셔서 반도체에 대한 전망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잠시만요. 제
돌았으면 요즘 까먹어서 참. 그 다음에 고한 영주 교수님이 저희 20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했더니 그 말에 넘어가셔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말 호쾌하게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최고의 중국 전기차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이야기를 잘해줘서 호쾌하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철 박사님과의 대담, 조금 중국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중국에 대한 대담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재밌었거든요.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주변의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참으로 저희가 힘을 얻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